스마트한 투자자들의 유일무이 본방사수 프로그램 본격 시청자 참여 주식 토크쇼 주식이 뭐니의 서경석입니다. 여러분 산타랠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자, 소중한 연말 보너스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 주식이 뭐니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계좌에도 산타랠리의 행운이 따를 수 있도록 주식이 뭐니가 함께 하겠습니다. 돈길만 걷게 해줄게. 지식이 아닌 지혜를 기르는 방법 A부터 G까지 홍주원 소장이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주식이 머니! 한 해 동안 주식이 머니를 통해서 다양한 섹터들을 공부해봤습니다. 맞아. 자,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에 주목해야 할 섹터에 관해서도 미리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주식이 머니 섹터 월드컵. 빰빠라밤. 자, 그동안 나왔던 섹터들 중에서 2024년 상반기에 주목해야 할 1위 섹터를 뽑는 월드컵인데요. 어허. 여기 정성호 씨와 곽현아 씨가 먼저 선택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홍주원 소장께서 선택을 해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재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상반기라고 한다면은 AI보다는 보안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 맞네. 이렇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입니다. 바이오냐, 2차 전지냐. 자, 먼저 정성호 씨.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2차 전지죠. 저는 또 정성호 씨와 다르네요. 아, 왜 이래? 저는 이번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왜냐하면 네가 사서? 아니요. 참. 개인정보 보호. 죄송합니다. 지켜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보완해 주세요. 보완 지켜주세요. 주의하세요. 아, 주의하세요. 자, 바이오냐, 2차 전지냐. 홍주원 소장의 선택은? 내년으로는 2차 전지보다는 바이오를. 전 뭐 그냥 박수만 쳤습니다. 예. 제 의견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바이오. 우리가 지금 암으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고 치매로부터 해방이 돼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질병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거는 바이오밖에 없잖아요.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 지금 큰 집중을 받지 못했죠. 네, 맞아요. 그렇죠. 2020년도, 2021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후폭풍,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자리로 온 겁니까 지금? 지금 뭐 제자리다, 제자리가 아니다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 가치는 그 기업이 어떠한 의약품을 만드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으로 보면은 2차 전지가 안 움직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조금씩 후발주가 조금씩 움직여 주겠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바이오가 조금 더 2차 전지보다 강하게 움직일 겁니다. 자, 우리 저 곽현아 씨가 2승, 지금 2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이승이야 내년 돼봐야 알지. 자, 다음. 근데 네. 곽현아 씨가 네. 그런 포인트를 좀 잘 집어내시네요. 원래 그 큰 흐름은 잘 읽고요. 네. 본인 계좌 관리만 엉망입니다. 큰 흐름을 잘 읽지만 종목은 잘 못 고르시는군요. 아, 그러니까요. 아. 그게 안습이에요. 참. 이제 갈 길이 멉니다. 다음 라운드. 로봇 반도체. 아이, 우리나라는 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외국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반도체 아닙니까? 네. 지금 로봇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반도체고 반도체는 이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패턴 모든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도체죠. 하지만 버트 이 주식이란 건 종목이 섹시하거나 약간 좀 그런 부분에 돈이 몰린 경향이 있잖아요. 네. 저는 로봇이 조금 더 땡기네요. 요번에는 좀 박빙이에요. 내년에 좀 저도 사실 헷갈려요. 하지만 내년에는 로봇보다는 반도체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주지 않을까. 로봇이 안 움직인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이 로봇은 건전지로 움직이죠. 네, 로봇 그런 말이라 그래요. 로봇도 분명히 내년에 네네. 다시 한번 랠리가 있겠지만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거는 반도체가 정말 시장을 좀 이끌어 갈 되게 핫할 수 거예요.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 우주항공 조선. 우주항공. 저도 우주항공인 거예요. 야, 아니, 근데 제 둘 다 마음에 틀릴 읽었네요.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런가요? 궁금합니다. 진짜 내년에 네. 어떤 게? 저는 내년에 조선을 보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아, 우주항공은 네.
안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움직이겠죠. 아, 그럼요. 일론 머스크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움직일 건데 네. 조선이 더 강할 거예요. 아 진짜요? 지금 K조선의 수주량이 정확히 말하면 2019년 이후부터 네. 수주 잔고량이 쭉 쌓이고 있습니다. 네, 네. 역대급으로 지금 수주 잔고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많이 하지만 쌓였는데 또 올라요? 그동안에 이 수주 잔고량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섹터가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한 이유는 2020년도 이후에 뭐가 찾아왔어요?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인건비도 많이 올랐죠. 그 선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수주 잔고량이 이렇게 있더라도 부담인 거예요. 왜? 만들수록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게 호재냐 악재냐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돼라는 분위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은 수주 잔고량은 쌓여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더 쌓였죠. 근데 선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작년보다 낮아졌죠. 많이 낮아졌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만드는 족족 흑자인 거예요. 어호. 그래서 조선을 움직일 때 굉장히 크고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게 아마 내년부터 조금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선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부터 이제 살아남은 섹터들의 경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안 대 바이오. 보안. 너무 바이오. 어렵다. 보안. 바이오로 가겠습니다. 자, 역시 우리 홍전 소장이 바로 선택합니다. 이것도 반도체 조선. 왠지 조선일 것 같은데. 아니야. 반도체일 수도 있어. 조선입니다. 조선. 아 역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결승입니다. 네네. 결승은 바이오냐, 네. 조선이냐. 홍전 소장의 최종 선택. 궁금해요. 너무 바이오. 어렵다. 진짜 어렵다 근데. 바이오? 봐봐. 자, 봐봐. 저는 네. 상반기 네. 바이오로 가겠습니다. 아니 이걸 왜 박수 치는 거야? 그냥 힘든 4년 동안 선택을 들고 있어봐요. 개인적인 감정 전혀 없고요. 네, 예. 힘든 선택을 하신 것에 대한 어떤 감사의 박수입니다. 신중한 선택. 네. 네. 감사. 이거는 그냥 홍 소장님의 의견일 뿐이지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이죠. 아, 그럼요. 물론이죠. 그럼요. 네. 자, 하여튼 내년 상반기에는 바이오를 주목해 주시고. 자, 그리고 뭐 저 월드컵 최종 위에 올라가진 않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네. 조선, 보안까지. 보안까지. 주식이 뭐니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내년을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그래야겠다. 너무 궁금해지네요. 자,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나갑니다. 주식이 뭐니 섹터 월드컵에서 1위를 차지한 내년 상반기 주목해야 할 섹터는 무엇일까요? 힌트. 세 자입니다. 세 자. 세 글자. 네, 세 글자. 카카오 채널 톡에서 주식이 뭐니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정답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 채널 톡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의 기본을 조금이라도 다졌다면 지금부터는 주목해야 할 돈이 되는 주식을 알아봅니다. 주식이 머니. 오늘의 주제입니다. 가을을 만끽할 새도 없이 겨울이 왔어요. 봄, 가을이 짧아지는 이유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서 각종 자연재해가 인간의 삶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뜨거워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탄소 중립이 인류 생존을 위한 국제적인 공동 목표로 떠오르고 있죠. 네, 맞습니다.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구의 표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탄소 중립이란 무엇이냐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 이게 이제 탄소 중립 정책입니다. 세계 여러 각국에서 지구 온도를 1.5도 이내로 이제 억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이상기후 현상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징어가 동해에서 안 잡힌대요. 그 오징어가 됐다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탄소 중립 어떻게 순조롭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 연구진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난해 대비 1.1%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탈탄소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1.5도 이상의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요. 그 유엔 산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2022년도 보고서에 따르면요, 기온이 2도 정도 오르잖아요. 그럼 지구의 전체 생물 종이 54% 이상 멸종한다고 합니다. 전체 절반 이상이요? 절반 이상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인간에게까지 굉장히 큰 위험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하다 보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좀 필수가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국제적인 공동 목표 탄소 중립. 자, 홍준 소장은 탄소 배출 관련 종목에서 과거에 얼마나 수익을 냈는지, 자, 이론과 실전 모두 강자 홍준 소장의 실력을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홍주 원픽. 이게 언제야? 오, 잠깐만. 50%? 야, 이 무슨 종목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이게 회사가? 오베이스라는 이제 기업인데요. 매수 공략일이 2021년도 12월 1일이었습니다. 매수 공략 금액은요 3,450원이었고요. 매도 일자는 2022년 1월 5일. 매도 공략 금액은 5,170원으로 약 한 달 정도 보유를 했고, 최대 수익률 한 50% 정도 기록을 했네요. 네. 아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뭔가 별로 이렇게 지지부진했어요. 이렇게 네네네. 거래량도 얼마 없고 이러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쫙 이렇게.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 올랐던 거는 뭐 탄소 관련 이슈 때문은 아니었고요. 네. 정치 테마로 살짝 그때 엮여가지고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오르고 있을 때여서 그래서 오베이스도 같이 덩달아 훈풍을 맞이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슈가 아니어도 굉장히 다양한 이슈로 좀 엮여져 있고요. 팔방미인 같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 관련주이기도 하고 컴퓨터 통신 장비 제조를 하기도 하고 또 판매까지 직접 합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그 탄소 중립에 관련된 디지털 플랫폼을 좀 만들면서 탄소 중립 관련주로 좀 엮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홍주 원픽입니다. 이야, 야, 잠깐만 이거는 2차 매도를 이렇게 딱 하셨는데 1차 때 수익률이 이건 더 높았었네요. 58%. 저는 원래 분할 매도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1차 분할 매도 이후에 2차 분할 매도가 더 높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네. 낮아도 팔아야죠. 그래도 득이죠.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보통 근데 많은 분들이 이미 본 수익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아래에서 팔기를 굉장히 머뭇거려요. 떨어지면 잃은 것 같으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차트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겠구나 판단이 될 때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죠. 과감하게. 네.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좀 정부에서 추진한 한국판 뉴딜 정책 때문에 그린 뉴딜 관련주로 꼽히면서 에코바이오가 많이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이 이름부터가 조금 그린 뉴딜의 관련주스럽지 않나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바이오도 들어가 있고. 네.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하수 처리장이라든가 매립지 등에서 발생되는 바이오 가스를 기반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신재생 관련 주로 좀 엮여 있습니다.